안녕하십니까. 약이 되고 약이 되게 하는 변증약성 제2강 소화기관과 약선요리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위염, 위궤양, 설사, 변비의 음식 레시피들을 분석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양배추 요리는 위염과 위궤양을 예방하는데 없어서는 안 될 아주 중요한 식재료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식감도 역시 뛰어나고, 그래서 요리를 만드는 부분에 있어도 이제 어려움이 없다는 것이 또한 장점이기도 하죠. 그런데 여기에 몇 가지, 한 4가지 정도 우리가 주의해서 선택하고 조리하는 방식을 선택한다면 더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그 양배추를 고르실 때 겉이 푸르고 무게감이 있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양배추의 바깥쪽 녹색잎에는 비타민 A와 K가, 그리고 안쪽 하얀 속잎에는 비타민 C가 풍부합니다. 그래서 양배추를 고르실 때는 바깥쪽의 녹색잎과 안쪽에 속 하얀 잎이 골고루 부풀어 있는 것을 고르고, 직접 들어봐 가지고 이렇게 무게감이 있는 것이 좋습니다. 겉이 하얀 경우에는 오래되어서 이제 시들어진 잎을 이제 벗겨낸 경우가 많기 때문에 피하시는 게 이제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가급적이면 이제 익혀서 먹기보다는 날것으로 먹는 것이 좋은데요. 양배추를 삶거나 이제 찌게 되면 이제 비타민 U와 C가 파괴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날것으로 먹거나 살짝 익혀서 먹는 것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양배추의 특유한 냄새가 좀 이제 싫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양배추를 익힐 때, 그리고 데칠 때 식초 한 방울을 떨어뜨려서 하시게 되어지면 조리의 그 냄새가, 이 특유의 냄새가 사라지는 것을 이제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몽과 함께 같이 사용하거나 당근하고 같이 사용하게 되면 그 효과를 더욱 증대시킬 수가 있는데요. 이 자몽은 강력한 항암 효과를 가지고 있는 양배추와 만나게 되질 때 이 자몽의 비타민 C가 항산화 효과를 더 높여준다는 것이고, 당근과 함께 같이 사용을 하게 되면 비타민 A와 C와 K가 풍부한 이 양배추가 원래 이제 그 소화기 계통뿐만 아니라 위장뿐만 아니라 피부 미용과 이 노화 방지에도 굉장히 도움이 되거든요. 근데 당근은 이제 비타민 A의 정부체인 이 베타카로틴이라고 하는 성분과 만나게 되어지면 혈액생성을 돕고 또 혈액순환을 좋게 해가지고 피부 미용과 노화 방지를 더욱더 효과를 증대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4가지의 이 요리 팁을 지키게 되신다면 양배추 요리는 더욱더 강력한 양배추 요리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브로콜리를 효과적으로 요리할 수 있는 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브로콜리는 이게 항구로 나무같이 생긴, 이제 그러면서도 이파리도 있긴 하죠. 근데 거의 또 꽃받침대 같은 이제 그런 이파리인 것 같기도 하고, 마치 꽃 같기도 하고, 항구로 나무 같기도 하고, 형상으로 보게 되지면 마치 폐를 닮은 것 같은 그런 모습을 하고 있기도 하기 때문에 상당히 특징적인 그러한 이제 채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파란색도 있지만 하얀색, 아주 그 순백색의 하얀색 이 브로콜리 같은 경우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녹색 계통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오히려 이 소화기 계통의 중에서도 이 간과 위장 쪽을 이제 효과적으로 조절을 하는 힘이 있겠다 생각을 하고, 하얀색 계통은 폐장과 소화기 계통을 효과적으로 조절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브로콜리를 요리할 때 이제 대부분 보면 이제 윗부분만 잘라서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사실은 줄기와 함께 먹는 것이 훨씬 더 영양가도 풍부하기 때문에 훨씬 더 좋다고 여러분들이 이제 알고 진행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냥 그 브로콜리를 살짝 데쳐서 소금물에 살짝 데쳐가지고 이제 그 하는 경우들이 이제 있죠. 그러나 기름과 함께 사용을 하게 되면 훨씬 좋겠다. 그래서 브로콜리를 이제 기름 등에 이제 볶게 되어지면 비타민 A의 이제 흡수력이 이제 높아지죠. 그러나 찌고 난 다음에 이 올리브유나 이 아보카도유를 같이 곁들여서 사용을 하시게 되어지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꼭 볶는다는 생각을 하지 마시고 쪄서 아니면 데쳐서 올리브유나 아보카도유를 같이 활용해서 사용을 하게 된 방법도 아주 어울린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함께 곁들이면 좋은 그 음식으로는 치즈와 양파와 달걀, 아몬드, 아보카도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브로콜리만 뭐 따로 그렇게 초장 찍어 먹는 방식으로만 이제 사용을 하시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다른 그 식재료들과 곁들여서 사용을 하시면 더욱더 좋겠습니다. 우유 요리는 스트레스성, 신경성 그 위험을 예방하는데 그 효과를 발휘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우유는 마늘이 많이 들어가거나 생강이 많이 들어가 있는 그 요리에도 사용되어지게 되면 우유의 칼슘 성분이 마늘과 생강의 냄새를 이제 없애주고 마늘과 생강은 또한 그 우유가 가지고 있는 찬성질을 완화시켜주기 때문에 서로 궁합이 잘 맞는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속이 냉하거나 이제 유당 분해를 잘 못하는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 마늘과 생강을 그 우유 요리에 할 때 또 같이 사용을 하시면 이제 훨씬 더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콩과 함께 우유 요리를 조리를 하게 되면 이제 콩 속에 들어있는 이 칼슘과 파이토에스트로겐 그 자체만으로도 이 골다공증에 효과가 있지만 이 콩 자체가 또 우유 속에 들어있는 칼슘의 흡수력을 높여주기 때문에 콩과 함께 우유 요리는 같이 사용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변비가 만약에 있다면 우유와 식초를 함께 조리하는 방법도 좋죠. 그래서 우유와 식초를 함께 먹으면 변비 해소도 효과적이고 수술 후에 기력을 회복하는 데도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변비가 해소됨으로써 체내에 노폐물이 배출되고 부기를 억제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주의해야 될 사항이 있는데요. 이건 뭐냐면 우유와 함께 기름진 음식을 뭐 같이 먹는다든지 커피나 녹차와 함께 같이 먹게 되어지면 이제 우유에 칼슘이 방출되기 때문에 함께 먹지 않는 것이 이제 좋습니다. 그래서 기름진 음식이나 커피나 녹차를 같이 쓰지 않는다. 그리고 중동적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이게 육고기의 음식을 먹고 또 우유를 같이 사용하는 거, 이건 철저히 금하고 있는 그들의 이제 관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유는 어찌 본다 한다면 그 육고기를 제공하고 있는 그 가축들의 먹이잖아요. 그런데 가축도 먹고 그 가축의 먹이까지 같이 사용을 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신앙적으로도 용납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그런 부분을 차지하더라도 이제 저번 이 우유 유지방이 이제 풍부한 이런 우유와 기름진 음식 그리고 커피나 녹차는 함께 먹는 것이 좋지 않다. 뭐 영양학적으로도 우유와 칼슘이 함께 방출되기 때문에 칼슘이 그래서 함께 쓰지 않는다. 이건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단호박 요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단호박은 그 유기양과 십이정 교양을 돕는 그런
아주 좋은 식재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단호박을 통하여서 호박죽이나 호박찜을 만들어서 먹게 되어지면 위장을 튼튼하게 하고 계속 설사하는 그런 것들을 멈추게 하는 효과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만성적인 기침이나 이제 이런 부분이 있으면 호박씨를 달여서 하루에 서너 번 이제 한 반컵 정도씩 식전에 마시게 되어지면 기침이나 천식에도 이제 효용이 있고요. 이제 스태미나가 부족하든지 전립선의 비대가 그걸로 해서 고생을 하는 경우에는 호박씨를 까먹거나 이제 달여 먹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신장과 방광 기능이 저하되어 있는 경우는 늙은 호박을 여러 가지로 조리해서 먹는 것이 좋고요. 늙은 호박은 이게 대추나 꿀과 함께 이제 푹 고아서 먹는 방법도 역시 효과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단지 부기만을 빼는 부분이 아니라 그 신장과 방광의 기능을 회복을 시켜서 부기를 이제 해소하는 것이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유산이나 이 조산 방지에도 이 단호박 요리가 이제 좋겠다고 볼 수 있는데요. 자궁이 약해서 유산이 염려되는 사람 같은 경우는 호박 덩쿨을 말려 곱게 가루를 낸 다음에 매일 이제 한 스푼씩 이제 먹게 되어지면 좋고요. 그리고 껍질을 벗긴 호박씨를 한 120g 정도를 볶아가지고 곱게 갈아서 한 30g씩 따뜻한 물과 함께 먹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유염이 있거나 소화가 안 될 때 주의해야 될 사항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식사 후 30분에서 1시간 정도 이제 목욕이나 운동 이런 것들은 안 하는 게 좋고요. 안락의자나 침대에서 한 30분쯤 이제 쉬는 것은 이제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특히 소화불량이 있는 사람 같은 경우는 19, 20에서 30분 정도는 누워 있는 것이 이제 효과적이고요. 누울 경우에도 왼쪽으로 눕는 것보다는 오른쪽으로, 즉 오른쪽이 아래로 향하게 이제 옆으로 눕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른쪽이 이제 오른쪽이 왼쪽에 이제 위장이 있기 때문에 오른쪽을 하게 되면 이제 위장이 이제 공간이 이제 확보가 되잖아요. 그래서 소화를 시키는데 이제 도움이 되는 거죠. 그리고 소화가 안 될 때는 감이나 귤, 생강 주스 같은 경우가 좋고요. 또 위를 깨끗하게 해주는 이제 펙틴과 단백질 효소가 이제 소화를 도와주기 때문에 이 감과 귤, 생강 주스가 좋겠습니다. 과식에서 소화가 되지 않을 때는 이제 파인애플이 좋습니다. 그래서 파인애플 같은 경우는 단백질 소화를 돕는 효소가 이제 풍부하기 때문에 과식으로 인해서 특히 이제 육고기의 과식으로 인한 경우에는 이제 파인애플이 좋겠다. 그리고 스트레스나 심한 음주로 인해서 위염이나 유궤양이 있을 경우에는 각종 야채를 갈아서 만든 녹즙이나 그리고 양배추를 날로 썰어서 먹거나 주스를 만들어서 한 보름 정도 먹으면 이제 효과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또 케일이나 양배추를 생으로 갈아서 즙으로 마셔도 좋고 알로에를 사다가 이 껍질을 깎아 이제 먹어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해초쌈은 대장에 좋은 해초 요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대장의 독소를 말끔히 제거해주는 그런 효과가 있겠는데요. 이 해초쌈의 재료로 사용된 해초류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대표적인 바다의 야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미역, 다시마 등에 들어있는 이 알긴산의 특유 성분들이 장의 연동에 아주 효과적으로 작용하고 배변 기능을 원활하게 하고 소화기 안에 이제 각종 염증을 치유하는 효과가 이제 아주 뛰어납니다. 그래서 특히 장기간 장 안에 적체되어 있는 노폐물들이나 이 독소를 제거하는, 그래서 몸을 근본적으로 정화하고 신체 면역 기능을 강화시키는 효과가 있겠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시마 곤약 조림입니다. 다시마 곤약 조림도 대장에 좋은 그런 해초 요리가 되겠죠. 그래서 곤약과 다시마는 상당히 뛰어난 금식궁합을 지니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그래서 장 건강에 아주 최상의 음식이다.
곤약이 들어있는 이 특수 효소 같은 경우에는 장을 청소하고 장 지방의 흡수를 조절해서 복부 비만이나 대장 비만을 방지합니다. 곤약은 또 이 세포의 대사 활성을 돕고 해독작용이 강해서 신장, 간장 기능들을 증진시킵니다. 다시마 그리고 고구마는 이미 이제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이제 강장식품인데요. 위에서 이 소화되지 않고 이 부드럽게 이 창자에 자극을 줄 뿐만 아니라 배변 활동을 돕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초차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해초차는 마른 다시마 50g, 마른 미역 귀 50g, 그리고 죽염 5g을 가지고 이제 차처럼 만들어서 먹는 방법인데요. 먼저 미역귀하고 다시마를 짧은 시간 내에 물에 담가서 가볍게 먼지를 씻어내면 막 주무르거나 강한 자극을 주지는 말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느 정도 물기를 제거하고 나서 생수 2리터에 이 미역귀 50g과 마른 귀 50g을 넣고 죽염 5g을 함께 넣고 난 다음에 한 5시간 정도, 5시간, 이 시간도 괜찮아요. 정도 냉장고 안에 넣고 이제 우려내죠. 그리고 난 다음에 강하게 이제 흔들어서 미역귀 안에 녹아있는 그 성분들을 이제 물에 완전히 희석시켜 마시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루에 두세 차례 이제 공복에 한 컵씩 마시게 되어지면 미역귀 속에 들어있는 이 다당류인 알긴산이나 후코이단 같은 이런 성분이 물에 녹아서 장의 기능을 총체적으로 강화시켜주고 체내 면역력을 높이는데, 그리고 또 이 동맥경화 방지나 혈액 응고 억제 작용이나 항암 효과도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각종 성인병 예방에도 좋은 효과를 발휘한다고 볼 수 있겠죠. 미역귀는 아시다시피 미역의 생식기 같은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약성이 아주 많이 들어있는 그런 식재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생야채 김말이 되겠습니다. 생야채 김말이는 파래김에 무, 양파, 오이, 양배추, 상추, 케일, 죽염, 감식초, 산야초, 효소 이제 이런 것들을 넣어가지고 김말이 하는 거죠. 말 그대로 이 해초류 같은 경우, 해초류 중에서 이 김 같은 경우에는 미네랄의 이제 보고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미네랄의 보고에 이 각종 야채들을 이제 말아가지고 사용을 하기 때문에 물론 이 비타민 B2군과 이 B군이 풍부하게 되죠. 그래서 이 탄수화물 대사작용을 이제 안전하게 하고 장의 부담을 줄여들어서 악성 빈혈이나 불안, 기억력 쇠퇴 등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줄 수가 있겠습니다. 변비를 다스리는 요리, 양배추말이 되겠습니다. 양배추말이는 바라현미, 다시마, 그리고 양배추, 우엉, 당근, 시금치, 이제 표고버섯으로 이제 구성되어지게 됐는데요. 이제 이 양배추말이를 해서 이제 드시게 되면은 이 변비를 다스리는데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바라현미만으로도 식이섬유가 풍부하기 때문에 이미 그 변비 해소에도 이제 아주 막역하지만 거기에 뭐 우엉, 당근, 양배추, 표고버섯, 이제 시금치들이 들어가게 되면 훨씬 더 큰 효과를 발휘한다고 보겠습니다. 변비를 다스리는 요리 이제 아욱된장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아욱된장국에는 아욱하고 된장, 다시마, 멸치, 양파, 무, 파, 마늘 등이 이제 들어가는데요.
만드는 법을 봤을 때 먼저 다시마를 잘게 썰어서 멸치와 함께 끓여서 육수를 만들고 다시마와 멸치는 버리지 않는다. 두 번째, 아욱 등 나머지 야채 등을 넣고 1분 정도 끓인 다음 불을 끄고 된장을 넣는다. 이 요리의 포인트는 된장을 완전히 익히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된장의 핵심 성분인 핵산과 효소, 미생물이 살아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끓인 다음에 불을 끄고 된장을 넣는 거죠. 이렇게 하게 되면 오히려 맛 자체가 더 좋아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욱은 또 성질이 차고 미끄러워서 배설 기능을 이제 원활하게 하고, 입맛을 잃었을 때 이 구수한 아욱국을 먹으면 식욕이 회복되고 기운을 차리게 된다. 이렇게 알려져 있죠. 그리고 각종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한 이 아욱은 된장과 궁합이 아주 잘 맞고요. 여름 더위를 이기는 훌륭한 알칼리성 식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한 다시마, 양파, 무도 역시 소화, 흡수, 배설 기능을 향상시키는데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변비를 다스리는 요리, 목이버섯 초예가 되겠습니다. 이 목이버섯 초예는 목이버섯, 브로콜리, 곤약, 초고추장 양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이 마른 목이버섯은 물에 불려서 다듬어서 먹기 좋은 크기로 준비를 하고, 브로콜리는 적당한 크기로 자르고 뜨거운 물에 곤약을 넣어서 데치해서 준비합니다. 데친 곤약은 보기 좋은 모양으로 이제 준비를 하시면 되겠고요. 준비된 재료를 접시에 담아서 초고추장을 곁들여서 먹으면 목이버섯 초예가 완성이 되겠습니다. 모기 같은 경우는 사람의 귀를 닮았기 때문에 생긴 이름인데, 이 모기버섯은 수분을 만나면 10배 이상의 팽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배변의 부피를 증가시키는 비용해성 섬유질과 배변을 부드럽게 하는 용해성 섬유질이 아주 풍부하게 있어서 이상적인 강장과 변비 개선을 해주는 아주 좋은 식재료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브로콜리는 뭐 다 아시다시피 항암작용이 아주 뛰어난 식품이고, 그렇지만 그뿐만 아니라 장에 이 유산균의 서식이 아주 적합하도록 식이섬유가 아주 풍부한 거죠. 뭐 곤약도 역시 마찬가지로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장 속의 유해물질들을 이제 흡착하고 배출시키는 작용이 있고, 또 이러함으로 해서 변비 개선과 대장암 예방에도 탁월한 효과가 기대될 수가 있습니다. 변비를 개선하는 한방차 되겠습니다. 이 변비를 개선하는 한방차에는 결명자, 맹문동, 동규자, 이 감초가 되겠는데요. 이것들을 2리터에 이제 물에다 넣고 2시간 정도 약한 불로 우려내게 되어지게 되면 변비를 해결할 수 있는 변비를 개선시킬 수 있는 아주 좋은 한방차가 되겠습니다. 위장에 좋은 최고의 음식으로서 이제 오색밥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본시 공유는 위장뿐만 아니라 소화기 계통에 아주 적절하게 좋은 이제 식품들이죠. 그래서 식재료라고 볼 수 있는데, 이제 그 소화기 계통에 문제가 생기게 되어지면 이제 가장 많이 써왔던 부분은 이제 미음이나 이제 그 죽형태로 이제 사용을 하다가 이제 좀 상태가 그래도 괜찮다라고 생각되어지면 이제 밥의 형태로 쓰는 이제 부분이 가장 많이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 소개되고 있는 제1안의 현미, 찹쌀, 녹미, 정미, 흑미 이렇게 해서 그 5가지의 쌀 종류로 하는 이제 오색 밥과 보리쌀, 수수, 기장, 파라현미, 검은콩 이를 같은 분량으로 해서 오행 오곡밥의 형태가 이제 또 하나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용을 하게 되어지면 위장이 뿐만 아니라 소화기에는 아주 좋은
음식이라고 소개되겠습니다. 위장에 좋은 네 종류의 이 전과가 되겠습니다. 하나는 이제 박꼬지, 그 다음에 호박꼬지, 대추, 호박 이렇게 150g과 조총 6큰술을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네 가지 재료를 깨끗이 씻어 이제 끓는 물에 살짝 데친 다음에 냄비에 조청을 넣고 한번 끓인 다음 재료를 모두 넣어서 끓여 서서히 이제 졸이게 되어지면 박꼬지와 호박꼬지, 대추, 호박 전과가 완성되겠습니다. 이렇게 만든 이 4종의 전과 같은 경우는 위를 보하고 소화작용을 증진시키고 또한 이제 흡수와 배설작용을 강화해서 이 위장, 소화기 계통에 좋은 요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위점막을 튼튼하게 하고 위장을 좋게 하는 다시마, 양배추, 감자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준비되어지는 다시마는 이제 염장되어진 이제 다시마와 양배추, 감자, 당근, 이 파프리카를 가지고 다시마, 양배추, 감자말이를 만들게 됩니다. 양배추를 이제 물에 담가서 짠맛을 우려내고 가로 한 10cm, 세로 한 5cm 정도로 자르고 양배추도 끓인 물에 살짝 데쳐서 다시마와 같은 크기로 이렇게 잘라 준비를 합니다. 감자와 당근은 삶아서 이제 죽염으로 간을 해 으깨 놓고요. 파프리카는 곱게 썰어서 으깬 감자와 같이 섞어줍니다. 다시마를 편 후에 그 위에 양배추를 깔고 으깨서 섞은 재료를 넣고 김밥처럼 말아서 적당한 크기로 써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양배추 자체가 그 항궤양성 비타민이라 불리는 이 비타민 C가 다량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위염이나 위궤양의 상태를 아물게 하기도 하고 또한 그 알칼리성 식품인 이 다시마와 같이 만나서 위산을 중화시키는 작용까지 해서 그리고 또 요오드가 위 점막의 상체를 다스려주기 때문에 위장에는 아주 좋은 그 단품 음식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위장에 좋은 한방 약차를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진피와 백출과 치자, 감초를 이용한 한방 약차입니다. 만드는 법은 간단합니다. 진피, 백출, 치자 각 15g씩 그리고 감초는 한 조각이나 한 두 조각 정도만 이제 넣으시면 되겠고 여기에 물 한 대, 한 1.8리터 정도를 주전자에 넣고 중불에서 한 1시간 정도 달이게 되면 됩니다. 말린 귤인 진피, 이게 또 묵힌 진피죠. 묵을 진자를 쓰고 있기 때문에 이 진피는 항염작용과 항궤양작용이 있고 위염에는 아주 특효약입니다. 백출은 비장과 위장을 이장의 길을 따뜻하게 하고 소화를 촉진시키고 치자는 열을 내리고 이 탁월한 천연 항생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급성 위염이나 구토, 설사에 좋고요. 감초는 간과 위, 폐에 이제 두루 좋아서 해독작용이 뛰어납니다. 위를 튼튼하게 하는 효과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진피와 백출과 치자, 감초를 적당량 사용해서 한방 약차를 끓여 드신다 한다면 위장에는 좋은 음식이 되겠습니다. 위암과 대장암에 좋은 해초 국수 원면입니다. 해초 국수 200g, 모둠 해초 20g, 파래 김, 묵은 김치를 사용을 하고요. 육수 재료로는 다시마, 마른 표고, 무, 양파 이렇게 사용하고 양념 간장으로는 간장과 다진 마늘, 파, 고춧가루, 참기름을 사용해서 사용을 하겠습니다. 만드는 법은 육수 재료로 이제 오래 푹 삶아낸 국물을 따뜻하게 이제 보관을 해 두시고요. 국수 대접에 이제 재료를 모두 넣고 양념 간장으로
간을 맞추시면 끝입니다. 구태의 해초국수는 이제 뭐 만들 필요는 없고요. 이제 시중에서 100% 미역과 다시마로 만든 해초국수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따로 삶을 필요도 없이 이제 그대로 사용을 하시면 돼요. 이제 마른 이제 파래김과 묵은 김치를 이제 잘게 채 썰어서 고명으로 얹어서 드시게 되면 아주 훌륭한 위암과 대장암에 좋은 요리가 되겠습니다.